저 제발 살려주세요.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 절규는 깊은 겨울밤 서울 강북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편을 업고 뛰어온 7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보험 없으시죠? 당장 치료는 어렵습니다. 보증인 없으면 안 됩니다.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표정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먼저 살려만 주세요. 나중에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병원 직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생명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뒤편에서 드르륵, 드르륵 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엔 허름한 파카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신발은 한쪽 밑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으며 손톱 밑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숙자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레를 멈춰 세우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보안요원 한 명은 노인을 쫓아내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요? 폐지 줍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농담도 정도가 있죠. 간호사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킥킥거리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또 정신 나간 노인네 하나 나타났네. 요즘 저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이 허름한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무슨 돈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성,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이자 구조 규모 조 단위에 달하는 대형 의료재단의 이사진 중 한 명인 한두성 원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재빨리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하지만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응급실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허름한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장 한두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수많은 직원들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병원의 최고 권력자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그 한마디에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환자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쫓아내려던 그 허름한 노인이 병원장의 아버지라고,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 옷은 낡고 신발은 해지고 냄새까지 나던 그 사람이 이 거대한 병원의 원장 아버지라니.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 노인의 진짜 정체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병원을 세운 창립자였습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작은 의원을 시작해 지금의 구조단위 의료재단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 한도연 회장. 하지만 지금 그는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병원 앞에서 물 건너간 거지 취급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병원을 세운 창립자가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했을까요? 왜 아들은 아버지를 이토록 오랫동안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만남 이후 병원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기막히면서도 가슴 뜨거운 한 사람의 인생과 용서,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1시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은 반쯤 고장나 깜빡거렸고 찬바람은 골목 사이를 매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추운 밤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를 끄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쇠바퀴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구부린 채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박스 조각 하나, 신문지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손끝은 이미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파카는 군데군데 찢어져 솜이 튀어나왔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걸을 때마다 펄럭거렸습니다. 바지는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모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연, 78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걸 본 사람들은 안쓰럽다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그 돈으로 빵 2개를 사서 골목 고양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30년 전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을 세운 인물이라는 걸, 9조 원 규모의 재산을 일군 전설적인 기업가였다는 걸,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살린 병원의 창립자였다는 걸. 한도연은 원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한도연은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아버지처럼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원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그래서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야간 대학에 들어가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타올랐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그는 드디어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동네 구석 단칸방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하나, 의료기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간판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없는 환자는 무료로 치료한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치료를 해주냐고,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에 번 돈으로 밤에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의원엔 진짜 의사가 있다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고.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5명이던 환자가 10명, 20명,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도연은 쉴 틈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의원은 병원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은 대형 의료센터가 되었습니다. 한도연의 이름은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사,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 하지만 성공은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커지면서 이사진이 생겼습니다.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도연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료 진료? 그건 자선 사업이지 병원 경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효율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도연은 거부했습니다. 이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라고. 하지만 이사진은 점점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경영 능력이 없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한두성이었습니다. 한두성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의사 면허를 땄고 경영학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한도연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언젠가 이 병원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두성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효율을 중시했습니다. 수익성을 따졌습니다. 무료 진료는 병원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몰래 회의를 했고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 결의라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한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병원에서 자신이 키운 사람들에게 쫓겨나다니. 아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이제 병원은 제가 맡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무릎에 앉아 웃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을 내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경비 한 명이 그의 짐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갈 때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봤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연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법적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치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법정 싸움은 아들의 명예를 망칠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병원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도연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수백억 자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폐지를 줍다니.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은 남루해졌고 몸은 야위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그 유명한 의사를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는 여전히 매일 밤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한도연은 늘 하던 대로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골목을 돌던 중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길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엔 빈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한도연이 어깨를 흔들자 아주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오랜 의료 경험이 발동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약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주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말에 한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한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그는 남성을 일으켜 업었습니다. 78살의 노인이 70대 남성을 업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옆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은 바로 한도연이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맨손으로 일군 그 병원. 지금은 9조 원 규모로 성장한 대형 의료센터. 아들 한두성이 경영하는 그곳. 한도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병원 앞에 섰습니다. 현대식 유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LED 간판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주차장엔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했습니다.
한도연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혹시 아들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옛 동료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 알아본다 해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남성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응급실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밝은 조명, 깨끗한 대리석, 바닥, 최신식 의료 장비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알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론 병원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걸.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다가가자 간호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환자분이세요? 네. 심장마비 같습니다. 빨리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과 등에 업힌 남성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코를 찌푸렸습니다. 한도연의 낡은 옷과 폐지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너무 위급해서.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험 없으시면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최소 300만 원 이상이요. 300만 원이라는 말에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발 먼저 살려만 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보증금 없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병원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간호사가 한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파카, 떨어진 신발, 때 묻은 손.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보증을요? 신용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뒤에서 다른 직원이 킥킥 웃었습니다. 폐지 줍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보증을.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울었고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꿨던 병원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30년간 목숨 걸고 일궈낸 결과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50대 남성으로 이 병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한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란 피운 게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겁니다. 보안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돈을 내셔야죠.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 말에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런 사람들이네. 요즘 노숙자들이 병원을 복지관으로 아는 것 같아. 냄새도 나는데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한도연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남편만 살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평생 갚을게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돌렸고 보안팀장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부터 살려주십시오. 보안팀장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책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치료비가 최소 1,000만 원은 나올 텐데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게요?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통장엔 겨우 30만 원 정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보증 못 서시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다른 병원이라뇨?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데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여긴 규정대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 갈라진 손마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꾸 보증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웃음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한 이 천장. 환자들이 누워서 봐도 편안하도록 간접 조명을 설치했던 그 천장. 지금 그 천장 아래에서 그는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한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시죠. 더 이상 여기 계시면 경찰 불러야 합니다. 한도연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보안팀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환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당신들은 괜찮냐는 겁니다.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죠. 보증금을 안 내신 게 문제지. 한도연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병원은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곳이 됐군요. 간호사가 발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규정? 한도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규정이라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규정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규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나온 듯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도연은 쓰러진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빨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맥박을 짚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 치료 안 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이 없어서요.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생명이 위급한데 보증금이 먼저입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지시입니다. 무보험 환자는 보증금 확인 후 치료하라고. 그 말에 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장의 지시라면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위계 질서는 명확했으니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시스템 앞에서 개인은 무력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규정에 톱니바퀴일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도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남편이. 한도연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단단하게.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병원이 이토록 냉혹해진 이유를.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그때였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 은퇴 안경을 쓴 지적인 외모. 바로 이 병원의 원장이자 대형 의료재단 이사진 중 한 명인 한두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재빨리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원장님. 한두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응급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보안팀장이 누군가를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성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 하나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무보험 환자인데 보증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노인분이 자꾸 보증을 서겠다고. 한두성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으니까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응급실 구석에 서 있는 허름한 노인. 낡은 파카, 떨어진 신발, 때 묻은 손. 폐지 수레를 끌고 온 듯한 초라한 모습. 하지만 한두성의 눈엔 그 모습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깊게 팬 눈과 야윈 뺨.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한두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한두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설마.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로비에선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안팀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저 폐지 줍는 노인이 원장님 아버지라고? 한두성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3년 전 아버지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병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당당하던 원장이, 저 냉철하던 경영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니. 한두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한도연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경영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던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두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48살 중년 남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폐지 줍는 노인이 원장님 아버지라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왜 원장님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거리를 떠도는 건가? 간호사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방금 원장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돈 없다고 나가라고.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원장의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두성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남편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지금 저기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한두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규칙한 호흡, 식은땀.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한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다. 그 한마디가 한두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병원을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한두성은 그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병원이 커지면서 이사진의 압박을 받으면서 어느새 규정과 수익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한두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환자 이송 준비하세요. 보험 상관없이 즉시 수술 준비. 간호사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규정 따위 집어치우세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한두성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이 나왔고 의사들이 달려왔고 환자는 재빨리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응급실이 정리되고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한두성은 아버지를 원장실로 모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원장이 직접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걷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두성은 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 최신식 장비들, 넓은 주차장, 모두 자신이 시작한 작은 의원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한두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 그 말에 한두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한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욕심이 널 미치게 만든 거지. 그 말이 한두성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진과의 비밀회의, 경영권 찬탈 계획, 그리고 아버지를 내쫓던 그 순간, 한두성은 그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료 진료는 병원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병원은 커졌습니다. 수익도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돈 없는 환자는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한두성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철학을 제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한도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병원이 잘못됐다는 걸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을 게다. 한두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보험 환자를 거부할 때마다, 가난한 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양심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면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내 아버지, 내가 이 병원을 시작한 이유를 아느냐? 한두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병원비가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다. 내 할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었다. 치료하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린 가난했고 병원은 우릴 받아주지 않았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가난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한두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내가 의사가 되면 돈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그게 이 병원의 시작이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은 내가 가장 싫어하던 그 병원이 되어버렸구나. 그 말에 한두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한도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하지만 한두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와 주세요. 병원은 아버지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주인입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이 병원은 내 것이다. 아버지.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한도연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을 다시 사람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라.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는 곳으로. 한두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병원의 가치는 건물 크기나 수익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느냐가 진짜 가치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아침에 응급실에서 소동 있었잖아. 그거 관련된 거 아닐까? 원장님이 무릎 꿇었다던데 진짜야? 한두성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무보험 환자가 왔고 우리 병원은 규정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지만 우리는 그를 비웃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병원을 세운 창립자 한도현 회장이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도현 회장의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병원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한두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이사진과 결탁해 아버지를 경영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료 진료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은 성장했습니다. 수익도 늘었습니다. 한두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병원의 영혼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수익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결과를 똑똑히 봤습니다. 한두성은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두성이 그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도 운영되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변화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경제적 이유로 응급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매주 이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원장님, 그럼 재정은 어떻게? 셋째, 저를 포함한 이사진의 급여를 30% 삭감합니다.
그 예산을 무료 진료에 사용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결정이며 이사회도 동의했습니다. 한두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에게서 다시 배웠습니다.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진짜 병원이 무엇인지. 한두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이 다시 사람을 위한 곳이 되길,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 되길. 강당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두성은 연단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두성은 돌아섰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한도연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을 찾은 것 같구나. 한두성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응급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응급 환자는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치료한다. 보증금은 치료 후에 협의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사회복지팀과 연계한다. 간호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병원 재정은 괜찮을까요? 하지만 한두성은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왔습니다. 신원 미상이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즉시 수술하세요. 의사가 외쳤고 팀이 움직였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 끝에 환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끝까지 그를 돌봤습니다. 퇴원할 때 그 청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 가치가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무료 진료도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 1층 로비에 무료 진료소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몇 명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첫날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어르신들, 평생 병원 문턱이 높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거 정말 보람 있네요. 맞아요. 이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였는데. 한두성도 직접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머니가 왔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 10년째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수술 받으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거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한두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두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합니다.
제게 진짜 의사가 뭔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병원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직원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숫자에 쫓기고 평가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환자 3명 퇴원했어요. 그분들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우리가 진짜 도움이 됐다니까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환자들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원 가보세요. 정말 사람 대하듯 해줘요. 돈 없어도 치료해준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가 늘면서 단기적으론 수익이 줄었습니다. 이 사진 일부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러다 병원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두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우릴 믿으면 결국 병원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석 달 후 병원 방문자 수가 30% 증가했습니다. 유료 환자들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병원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형적으론 똑같았지만 내부의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사람을 위한 병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노인, 1년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여전히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박스를 줍고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수레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한도연은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두성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한도연은 돌아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한두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폐지 주우시고 병원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버지가 계셔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가 편하다. 아버지. 아들아, 병원은 내가 지켜라. 넌 이제 진짜 의사가 됐다. 진짜 경영자가 됐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 한두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직원들도 환자들도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한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졌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가 이어받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한두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도연은 수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에게 주지 못했던 마지막 선물이다. 한두성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청진기 하나와 손때 묻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진기는 3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한도연이 처음 의사가 됐을 때 산 것이었습니다. 한두성은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환자를 진료할 때 썼던 청진기다. 이걸로 수만 명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한두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은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을 적어 놓은 거다. 한두성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라. 그 손끝이 병원의 미래다. 한두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새벽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수레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환자들이 기다린다. 아버지는요? 난 내 길을 간다. 넌 내 길을 가고. 한두성은 아쉬웠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쉴 자격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쉼이 폐지를 줍는 것일지라도. 한두성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한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엔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병원을 세웠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아들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쳤으니까.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고.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울었습니다. 한도연은 수레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건네주자 고양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연은 계속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두성은 매주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가끔 한도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도연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었습니다. 병원은 잘 되고 있느냐? 네. 무료 진료 환자가 매주 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병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병원. 많은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한두성은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한도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았지만 절대 굽히지 않았던 원칙.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언젠가 꼭 뵙고 싶습니다. 한두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직원, 그리고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 한두성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 창립 33주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병원을 세우신 분, 한도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두성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한도연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시작했을 때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병원이 잠깐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한두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병원이 무엇인지,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원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 손끝이 우리 병원의 미래입니다.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도연과 한두성은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병원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이대로가 좋다. 왜요? 한도연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진짜 가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있는 거다.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이 병원과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두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도연은 다시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두성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일은 병원에 있다. 아니요. 오늘만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지를 줍고 아들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정장 입은 사람이 왜 폐지를 줍지?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도연과 한두성은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십니까? 한도연은 웃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있으니까. 한두성도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 사람은 국물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그들이 살린 수많은 생명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의 이야기. 하지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세운 창립자였고 수만 명을 살린 의사였고 아들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답은 아마도 한도연이 평생 지켜온 그 한 문장에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라. 그 손끝이 병원의 미래다. 아니,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